교섭단체 사무직 하면서 국회에서 3분을 추천하니까 헌법재판관 9분은 대통령 3분 3사람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3사람 그리고 국회 3사람인데 네.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교섭단체 3명씩 하고 만약에 교섭단체가 2단체밖에 없을 때는 합의해서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지난번 2018년도에 마지막 추천될 때는 교섭단체가 바른미래당가 있었기 때문에 각 당 1명씩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각 당 1명 1명씩 그리고 한 사람은 합의해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우리가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우리가 2사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속셈은 이것을 이제 밀고 당기면서 질질 끌겠다는 그런 속셈.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각하게 지금 당 협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속셈은 3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헌재를 좀 그렇죠. 마비시킴으로써 네. 이 탄핵 결정을 뭐 지금은 이제 이재명 재판처럼 뭐 그냥 뭐 그렇죠. 무한정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어떤 속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딱 끊겼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전략이 저는 그렇죠. 아주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 과방위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방통위를 그 피감 기관으로 두시고 활동을 해보셨는데 방통위의 정말 중요성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MBC와 관련해서 네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진숙 위원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특히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네. 방통위원장 한 건만 하더라도 이 방통위원장 한 건이 어떻게 보면 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예.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방문진의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예. 참 어이가 사실 없죠. 저 그거 말씀 꼭 드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시고. 예. 지금 MBC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들은 지금 현재 결국 이제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됐는데 이 방문진 이사들 즉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났어요. 예, 임기가 끝났는데 이 그 당시에 그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방문진 그 위원들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 등이 이제 제안한 신청한 예. 이 그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손해라고 했는데 아니 임기가 끝났는데 무슨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되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건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KBS 사장이라든지 방문진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본안은 이겼거든요. 네. 본안은 고대영 사장, KBS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할 때 본안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인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처분 관련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상권 분립상 결국은 행정부의 인사권의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본안에서는 KBS 고대영 사장이라든지 KBS 강규영 이사라든지 김밥 먹었다고 막 조사받고 한 강규영 이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분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해임했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본안에서 이겼지만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임기가 남았음에도 가처분을 안 받아들이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인용이 돼 버렸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죠. 법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행정법원이, 방통에서 예. 지금 적시항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이것도? 달 안으로 이제 다시 결정될 것 같은데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떤 모든 사안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돼 있다. 방통위가 사실상 지금 현재 마비돼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주무부처로서 지금 적절한 대응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직무 정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이 빨리 풀어내는데 지금 헌재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헌재가 정말 예상 밖이에요. 네. 이 방통위원장의 그 변론 과정에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소추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원고한테 뭐 합니까 국회에서 3명 안 하고 뭐 합니까 이렇게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따끔하게 야단쳤죠. 그래서 예. 빨리 이제 임명하라는 그런 압박이 있고 그 판결에도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예. 이 그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그 헌재 재판관들 중에는 그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예. 어떻게 해서 그렇죠. 어떻게 일치 단결해서 네.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하루 만에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과 하루 만에. 그게 전부 MBC 지키기에 나서기 위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MBC로 넘어가서요. 또 그 헌법재판소 얘기 좀 뒤에서 하기로 하고 그 권태선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요. 2021년에 리영희 재단 이사장을 맡았더라고요. 네. 아주 이 사람이 지금 가처분을 했는데 행정법원이 인용을 한 겁니다. 어차피 기간이 끝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권태선 이사장은 아주 뭐 좌파 진영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한겨레 유명한 사람. 예. 그 기자 출신 아닙니까? 예.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좌파 진영의 어떤 색깔이 굳은 사람인데 리영희 이사장. 예, 예. 이분이 이제 그 한겨레를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리영희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면서 또 이제 박문진 지금 이제 이사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인용 결정을 한 것은 행정법원에서. 굉장히 이 행정법원에 있던 그때 당시 했던 판사가 굉장히 정말 역사에 부끄러운 어떤 결정을 했다. 예. 근데 참 창피하게 또 이 판사가 또 알고 보니까 또 이제 영남대 로스쿨 출신 우리 대구 출신인 것 같은데 그래요. 참 생각이 대구에서. 다양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 권태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의 그 가처분 인용 때문에 계속해서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국감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발언한 것 중에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84조인가 그랬죠? 예.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그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어떤 그런 형체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네. 어떤 명분을 가지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끝난다. 네. 모든 그렇죠. 재판이 끝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헌법 학자들은 이 소출하는 게 수사에서부터 기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어떤 장밋빛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헌재 사무처장의 국감의 답변에 의해서 예.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헌법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쭉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냐? 네. 68조에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리시 또는 대통령이 당선자 네. 하면서 재판상 등의 사유로 했어요. 예. 재판상.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면은 이 헌법을 해석할 때 또 법을 해석할 때는 같은 조문을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재판에 의해서 결국은 직이 날아간다는 게 헌법 68조에 딱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의 재판은 진행이 된다. 네. 이제 끝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저는 정리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선 플랜이라는 거는 허황된 꿈, 개꿈이다. 제가 좀 표현이 거친데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이 법사위에서 나왔던